안녕하세요. 먼저 유튜버 피트억만장자 채널에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려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저작권 문제로 삭제될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본 토론 영상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은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2편은 금융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가인가, 3편은 리브라 그리고 미래의 화폐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1편입니다. 여러분은 가상화폐와 암호화폐를 구분하시나요? 사실 일반인이 이 둘을 구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라면 혼용해서 사용을 할지라도 그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암호화폐라고 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항공사 마일리지도 가상화폐고요. 예. 개인 머니도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금융 사기범들이 발행하는 중앙에 있는 화폐들도 가상화폐라고 우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구분해서 우리 향후 얘기하게 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암호화폐들을 우리가 크립토커런시다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BIS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화폐를 센트럴뱅크 크립토커런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이 굉장히 화폐라는 것에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립토커런시가 아니라 크립토 토큰, 암호화된 토큰 개념을 사용해서 암호 증표까지도 괜찮다. 근데 어쨌든 가상 말고 암호를 쓰는 게 우리 국민들의 혼란을 막기에도, 그다음에 금융사기범들이 혼동을 주면서 바로 하는 것을 막기에도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제가 이쪽 보고 말씀드릴 땐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리고 이쪽에는 가상화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우선 암호라는 거는 써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화폐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화폐는 아니에요. 화폐였던 적도 없고 앞으로 화폐가 될 가능성도 전혀 없지만 그 만든 당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암호화폐라고 읽고 화폐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 문제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그렇죠 한 것은 동의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진행자 입장에선 유 작가님 원래 생각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이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암호화폐? 그렇게 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입에 붙은 게 있기 때문에 가끔 가상화폐라고 하더라도 너무 또 뭐라고 하진 말아주십시오. 저는 아마 주로 가상화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각자 말씀하시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냥 다 알아서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건 의외로 쉽게 또 결론이 났군요. 자, 화폐는 필요하면 찍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마음대로 찍는 건 아니죠. 그 뭐 화폐 정책에 따라서 찍어내는 건데 아무튼 더 찍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특히 뭐 저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는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비트코인은 사실 금처럼 수량이 한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00만 원 하던 가치가 2천만 원까지 오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 작동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즉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안정적인 화폐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정 박사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가상화폐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심지어 정부가 이제 그런 단어들을 써야 된다고, 청와대는 그렇게 쓰지 않고 암호화폐로 썼지만 정부의 다른 부서들이 가상화폐, 가상통화, 뭐 증표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이것을 암호 그리고 화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가상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조폐공사가 발권을 찍고 한국은행이 이거를 관리하고 은행이 매개를 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충분한 신뢰를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어서 앞으로 화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 기술을 이용한 화폐라서 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로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기술은 아직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니까 이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쓸데없이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자르고 밟아서 없애야 되겠죠. 근데 이게 키워서 성장시켜야 될 새싹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잡초는 뽑되 거름 주고 물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이 토론은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잘 모르거나 암호화폐를 가상화폐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냥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주식에서처럼 세력이 갖고 노는 숫자 얘기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재미난 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이 둘을 구분 못하고 가상화폐처럼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이버머니입니다. 그냥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사용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발행 주체가 원하는 대로 발행해서 뿌리는 겁니다.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됩니다. 또한 몇 년 후 정부에서 발행될 디지털 숫자화된 원화 CBDC도 가상화폐라는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탈중앙화폐, 블록체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술이다 보니 말이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게 탈중앙을 위해 해독될 수 없는 군사,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쉽게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술 화폐이고 금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듯이 바뀌지 않는 디지털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 기술을 통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채굴량을 바꿀 수 없어요. 중앙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냥 사용자끼리 합의로 사용되는 겁니다. 즉, 사용자끼리 화폐로 인식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한 개에 10,000원으로 생각하고 거래하자.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사용자가 적고 서로 합의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용자가 많아져서 한국과 국민이 다 사용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화폐가 되죠. 서로 약속해서 쓰면 되잖아요. 나중에 원화로 정산만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전 세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는 중앙 관리자가 있고 통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암호화폐는 중앙 관리자가 없고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 범위가 전 세계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라면 이 둘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판에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는 몇 개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중앙화되어서 가상화폐처럼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면 암호화폐에 맞게 투자하고 가상화폐면 가상화폐에 맞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포인트, 도토리와 같은 코인이나 토큰에 투자하시면 손실입니다. 가치 유지를 위한 패깅이 되어 있지 않는 코인 투자 또한 손실입니다. 왜 내가 투자하면 손실만 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앞으로 돌려서 이해가 되실 때까지 보세요. 본 영상은 금기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런 글들은 신고되고 차단되고 삭제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는 분이 있으면 꼭 이 영상을 빨리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